인니가 놓친 20조 원치 기회들. KF-21 전투기 기술 격차에 굴복. 인도네시아 큰일 났다. 결국 중대 발표. KF-21을 믿지 못한 가혹한 대가 공개. KF-21은 대한민국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로 차세대 대한민국 공군의 주전력이자 현재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 방위산업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뛰어난 전투기이다. 하지만 KF-21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동 개발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슈가 발생하면서 인도네시아를 개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보려 한다. 하지만 KF-21은 공동 개발일 뿐 인도네시아로부터 어떤 기술도 받은 것이 없다. 인도네시아는 개발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한화 약 1조 7천여억 원을 부담하는 대가로 50여 대의 KF-21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전투기인 라팔 6기를 비밀리에 선주문, 대금까지 지불했으며 이후 30에서 36기를 추가 계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심지어 미국과 F-15EX 도입을 협상, 미 국무부에서 판매 승인까지 났다고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KF-21 개발에서 인도네시아를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인도네시아는 사실상 KF-21의 첫 고객이다. 즉, 인도네시아는 KF-21의 지속적인 생산량,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교두보이며, 이는 곧 기체 유지비의 절감 효과, 생산 라인 장기 가동을 통해 후속 사업의 기반을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이가 걱정하는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유출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도네시아는 금전적인 기여에 따른 양산 기술 이식을 약속받았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전투기 제작에 대한 현장 교육과 실습 정도이기 때문에 세부 기술이 유출될 일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KF-21 보람에 한 푼도 안 낸 인도네시아, 기술만 뺏가나? 이영종 기자.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지난 20일 성공한 가운데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진 39명을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11일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중 약 30%는 현물로 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현재까지 8천억 원을 연체한 상태로 일각에서는 기술만 빼가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 인니 정부. 프랑스 라팔 제치고 KF-21 개발에 매달리나. 인도네시아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공동개발협의하에 개발하고 있는 KF-21 위 개발 분담금 중 일부를 납부하면서 구입을 타진하던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 구입 계획이 철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현지 시간 불가리아 군사 전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KF-21 위 공동개발 분담금 중 일부인 약 600만 달러, 약 85억 원을 10월 초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의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KF-21 공동개발을 협력하면서 개발 비용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고 전투기 양산 시 50대를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하기로 합의했었으나 2022년 7월까지 2,290억 원만 납부하고 미납액이 무려 8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번 납부 금액은 미납액의 일부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까지 3,300만 달러, 약 471억 원을 추가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의 인도네시아 정부의 행동으로 볼 때 추가 납부 여부는 예측할 수 없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와 KF-21 공동개발을 발표한 이후 최소의 금액을 제공하고 전투기
기술과 기체를 공급받기 위해 이중적인 자세를 보이며 지속적인 언론 플레이를 유지해왔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의 정치적 대립 속에 한국과 KF-21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이유로 대금을 미납하고 러시아의 수호이, Su-35 전투기와 프랑스 라팔 42대의 구매를 타진하는 등 한국 정부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예상과는 반대로 KF-21의 개발 계획이 순항하면서 시제기까지 완성되자 인도네시아 정부의 태도가 돌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도 KAI 측에서 개발을 완료할 기미가 보이자 개발 분담금을 일부 납부하며 공동개발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담금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결국 2021년 11월 분담금을 현물 30%, 현금 70%로 납부하기로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후 인도네시아가 협상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자 KAI 측에서 시제기 공급과 기술 이전 등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인도네시아 측이 부담금을 일부 납부한 것으로 보이나 그동안의 행동으로 볼 때 분담금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4. KAI 공군과 국산 항공기 수출 확대 방안 논의. 옥승우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강구영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14일 공군 제8 전투비행단과 제53 특수비행대대를 방문해 장병들에게 FA-50 수출 협력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국산 항공기 수출 확대 방안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군 제8 전투비행단은 FA-50 전투기를 운용하는 유일한 부대로 FA-50 해외평가단의 평가비행수검을 지원한다. 지난 6월 초 폴란드의 평가비행수검에 공군 제8 비행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덕분에 48대의 FA-50 수출 계약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켰다. 블랙이글스로 알려진 53전대는 영국 판버러 에어쇼와 폴란드, 이집트, 필리핀에서의 고난도 특수비행을 통해 FA-50 수출에 견인차 구실을 했다. 강구영 KAI 사장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도 불구하고 FA-50 수출과 관련된 공군의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 며 소통 채널 확대를 위해 향후 군부대 방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5. 객원 칼럼 FA-50 폴란드 수출 항공산업의 역사를 쓰다. 공군의 고등훈련기 소요제기 94대 자주국방의 대의 명분 아래 단군 이래 최대 방산 개발 사업 승인. 그것이 T-52 시작이었다. T-52 개발 성공을 가늠하던 초도비행이 한일 월드컵의 열기가 가득했던 2002년 8월이었으니 만 20년이 흐른 시점에 초도비행의 날개 끝 와류가 나비효과가 되어 T-50 계열 항공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인 FA-50 48대 폴란드 수출이라는 태풍을 일으켰다. 지난 7월 말 총괄합의 서명에 이어 현지 시각으로 9월 16일 가격과 세부 조건이 확정된 이행 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 금액은 30억 달러로 4조 원이 넘는 액수이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태국에 수출된 누적 물량인 72대에 견줄 만한 수준이며 특히 이번 계약은 훈련기, T-50, 나 경공격기, TA-50 버전이 아닌 상급의 경전투기, FA-50로만 되어 있어 사업비 측면에서는 동등한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군용항공기 도입 계약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점과 향후 수십 년간의 운영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으로 매우 신중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며 수년간의 지루하고도 험난한 협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폴란드 수출은 매우 이례적으로 전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배경에는 국제 정세에서의 폴란드의 현 상황과 한국의 항공방산 분야에서의 오랜 기간 준비된 역량이 있었다. 동유럽에 위치한 폴란드는 수도 바르샤바가 러시아의 미사일 기지인 칼리닝그라드에서와 불과 350km 떨어져 있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비단 이웃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자국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극도의 경계심이 작용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동쪽으로 접한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부속국 역할을 하므로 국경의 3분의 1은 이미 러시아와 맞대고 있는 실정이다.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는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자국 항공전력의 절반 수준인 E-29와 Su-21을 전부 우크라이나에 공여했다. 따라서 남은 F-16 48대로 공군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련제 항공기에 익숙한 조종사들의 임무 전환을 위해 미국제 F-시리즈 항공기와 높은 호환성이 보장되는 훈련기에 긴급 수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계약 물량 중 한국 공군과 동일한 FA-50 12대를 내년부터 인도하고 잔여 물량 36대는 폴란드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FA-50PL 버전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인도하는 것을 계약 조건으로 하고 있다. 흔히들 항공산업을 투자회수 기간이 큰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항공산업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번 수출 성공을 계기로 뒤돌아보면 T-52 시작은 록히드 마틴을 파트너로 선정하여 KF-16을 도입했던 KF-P 사업 1983년에서 1994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실로 30년 이상의 스케일을 가진 일련의 결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KF-P 사업을 통해 항공기 생산 기술을 습득하였으며 파생된 절충 교역을 통해 삼성항공, 현 KAI, 이 록히드 마틴의 기술 지원으로 T-50을 개발하게 됐다. 이후 확보된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파생형을 개발하고 설계 변경을 통해 각국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며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폴란드와의 전격적인 계약은 유럽 대륙의 수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지며 이를 계기로 이웃 국가인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T-52 구매를 발빠르게 검토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 현지 업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생산기지와 정비센터까지 설립하기로 해 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출 마케팅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다. 무인기 시대가 도래하여 기존의 훈련기는 도태된다는 일부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T-50은 K방산의 의용으로 수출의 정점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 KF-16에서 T-50으로 이어진 30여 년의 시간을 함께 지나 얼마 전 우리 곁에 돌아온 영화 탑건 매버릭의 대사가 불현듯 떠오른다.